홍수로 큰 피해를 입은 북한이 수해 현장의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마을 전체가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이렇게 공개한 건 국제사회의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서인데 반응은 싸늘하기만 합니다. 정영태 기자입니다. 함경북도 연사군의 홍수 피해 지역 모습입니다. 토사가 밀어닥쳐 주택 지붕과 굴뚝만 보입니다. 수마가 쓸고 간 자리엔 집들이 부서지고 쓰러져서 마을 전체가 아수라장입니다. 철길과 도로도 곳곳에서 유실됐습니다. 북한 매체들은 사망, 실종자가 수백 명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치부 드러내길 꺼려하는 북한이 수해 현장을 공개한 것은 해방 후 첫 대재앙이라고 스스로 부를 만큼 피해가 크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은 맨손에 청년 돌격대를 내세워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철길 복구 현장에선 육중한 토양 유실 방지 구조물을 사람의 힘만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철송, 무산, 철산역 사이 철길 피해 복구 전투를 힘있게 벌이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지원도 본격적으로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그제는 북한 외무성이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9개 나라 대사들을 불러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5차 핵실험 닷새 전에는 미국의 대북 지원 단체들에게 물품 긴급 지원을 요청하는 이메일을 보냈다고 미국 워싱턴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핵실험 때문에 국제사회의 시선은 싸늘합니다. 유엔 산하 세계보건기구와 세계식량계획 그리고 국제적십자사 등만 의료품과 식량 긴급 지원에 들어갔습니다. SBS 정영태입니다. 5차 핵실험을 감행한 지 나흘 만인 지난 13일 미군은 초음속 전략 폭격기 B-1B 2대를 한반도 상공에 출동시켰습니다.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북한은 적반 하장격으로 미군 전략 폭격기 전개를 군사적 도발로 규정하며 반발해 왔는데요. 오늘 새벽 열린 비동맹 강요회의에서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미국의 도발에 맞서 또 다른 공격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이 일부 공개석상에서 미국에 대해 이렇게 강도 높은 발언을 한 건 이례적입니다. 그 의도가 무엇일까요? 장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3세계 국가 모임인 비동맹회의는 자본주의 국가들의 맹주인 미국에 반대하는 정서가 상대적으로 강합니다. 북한은 이번 비동맹회의를 핵무기 개발의 당위성을 홍보하는 장으로 적극 이용하고 있습니다. Las pruebas que hemos realizado recientemente es una contramedida contra las amenazas y las sanciones de las fuerzas hostiles, incluyendo a los Estados Unidos. 특히 이 외무상의 이번 발언은 다음 달 10일 노동당 창건 기념일을 전후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기 위한 계획된 명분 쌓기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미국에 대한 핵 타격 능력을 완성하기 위해선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확보가 시급한데 북한이 개발한 ICBM KN-58과 KN-14는 아직 시험 발사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올해 초에도 4차 핵실험 한 달 뒤에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바 있습니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 움직임에 반발해 추가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굴복하지 않고 정면 돌파해갖고 더 강하게 반발하겠다. 이제 핵 보유국으로서 행동하겠다라는 거죠.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으려는 북한과 절대 인정할 수 없다며 압박을 강화하려는 국제사회가 숨막히는 힘 겨루기와 여론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북한 매체가 해방 이후 가장 큰 재앙이었다며 홍수로 큰 피해를 입은 함경북도 지역의 피해 현장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어찌 된 일인지 북한은 최대 우방인 중국에만 구호 요청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나루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옥들이 나무와 한 대 뒤엉켜 토사에 파묻혀 있습니다. 철도와 도로는 힘없이 무너져 내렸고 다리는 아예 끊어진 채 방치돼 있습니다. 북한의 인터넷 선전 매체가 오늘
해방 이후 가장 큰 재앙이었다며 공개한 사진입니다. 피해 상황 대신 복구 작업 화면만 내보내던 북한 TV도 처음으로 피해 장면을 방송했습니다. 지붕만 남기고 흙 속에 묻힌 가옥부터 공중에서 사라져버린 철길까지. 상황이 이런데도 북한이 할 수 있는 것, 주민과 군인들을 총동원해 맨손으로 돌을 나르는 것뿐입니다. 당중앙위원회 허소문은 우리 백두 청춘들이 가슴을 세차게 끌어번지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밤낮으로 일해도 힘든 줄 모르겠습니다. 북한 매체는 이번 홍수로 6만 9천여 명이 집을 잃었고 주택 3만여 채가 파손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사상 최악의 수해를 입은 북한이 미국엔 구호 요청을 한 반면 최대 우방인 중국엔 하지 않았다고 미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이를 두고 북한이 5차 핵실험 이후 추가 대북 제재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중국에 간접적으로 불만을 나타낸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KBS 뉴스 강나루입니다. 홍수로 큰 피해를 입은 북한이 수해 현장의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마을 전체가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이렇게 공개한 건 국제사회에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서인데 반응은 싸늘하기만 합니다. 정영태 기자입니다. 함경북도 연사군의 홍수 피해 지역 모습입니다. 토사가 밀어닥쳐 주택 지붕과 굴뚝만 보입니다. 수마가 쓸고 간 자리엔 집들이 부서지고 쓰러져서 마을 전체가 아수라장입니다. 철길과 도로도 곳곳에서 유실됐습니다. 북한 매체들은 사망, 실종자가 수백 명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치부 드러내길 꺼려하는 북한이 수해 현장을 공개한 것은 해방 후 첫 대재앙이라고 스스로 부를 만큼 피해가 크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은 맨손에 청년 돌격대를 내세워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철길 복구 현장에선 육중한 토양 유실 방지 구조물을 사람의 힘만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철송, 무산, 철산역 사이 철길 피해 복구 전투를 힘있게 벌이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지원도 본격적으로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그제는 북한 외무성이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9개 나라 대사들을 불러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5차 핵실험 닷새 전에는 미국의 대북 지원 단체들에게 물품 긴급 지원을 요청하는 이메일을 보냈다고 미국 워싱턴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핵실험 때문에 국제사회의 시선은 싸늘합니다. 유엔사나 세계보건기구와 세계식량계획 그리고 국제적십자사 등만 의료품과 식량 긴급 지원에 들어갔습니다. SBS 정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 리용호 외무상이 미국 도발에 맞서서 다른 공격을 개시할 준비가 돼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핵실험도 정당한 방어 정책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장선희 기자입니다. 베네수엘라에서 열린 제17차 비동맹 회의에 참석한 북한의 리용호 외무상. 그는 연설에서 지난 9일의 5차 핵실험이 미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에 맞서기 위해서는 핵무기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Ya que estamos enfrentando al estado más grande nuclear del mundo, solamente el armamento nuclear puede ser una protección. 리용호 외무상은 또 다른 공격을 개시할 준비가 돼 있다고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13일 미국이 핵무장이 가능한 장거리 전략폭격기 2대를 한반도 상공에 출격시킨 것을 비난하며 공개적으로 보복 공격을 시사한 셈입니다. 이에 따라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 또는 지대공 미사일 시험 발사 등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에 대응해 추가 핵실험을 단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SBS 장선입니다.